자, 저희는 지금 32의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그리고 04번의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04번 때 풀지 말고 시간 뒤로 빼서 풀어서요. 자, 요 놈을 딱 봤더니 이거 풀어야지. 탄력성. 자, 그럼 어떻게 풉니까? 그럼 항상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터졌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사건이니?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량은 5% 감소하고 오피스텔의 소비량은 8% 늘었어요. 이렇게.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소비량은 감소하고 오피스텔의 소비량은 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원이 두 개야. 그럼 탄력성을 측정하는 거니까 항상 어떻게? 자, 5% 감소니까 마이너스 5%야. 그리고 10% 상승이니까 플러스 10%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10%.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5야. 그럼 여기는 8% 증가 플러스 10%로 나눠주면 얘는 플러스 0.8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재화를 보는 거야. 아파트 똑같다. 그러면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여기는 오피스텔 재화가 달라. 그러면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단서를 안 읽죠? 여기 단서를 안 읽지만 단서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 가격 탄력성은 항상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라고 적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주 풀다 보면 암기가 돼.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그냥 이렇게 플러스 값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A죠. 그러니까 A의 0.5를 찾으려고 봤더니 웜이 없어. 무슨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그러면 더 연구할 거야. 두 번째 거부터 볼 거야. 교차 탄력성 0.8부터 봐야지. 그럼 2번 아니면 3번 딱 있잖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지. 에? 자, 그리고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 대체 관계로 할 거야? 보완 관계로 할 거야? 대체 관계로 하게. 그럼 3번이잖아. A번 몰라도. 그렇죠? 자, A번은 뭐니? 항상 탄력성은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야. 근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0.8 둘 중에 하나고 이게 뭔지 몰라도 그냥 대충 대체 관계 같아. 그래서 3번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 자,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균형을 푸는 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봐봐. 일단 소비자가 2배로 늘기 전에 우리가 균형을 찾아봅시다. P는 200-2Q 그 다음에 EP야. 이게 공급함수죠. 40 플러스 QS예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함수가 Q로 시작하는 함수일 때 조금 편해. 그냥 이꼬로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P고 2P고 뭔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령이 뭐냐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 연립방정식. 얘가 P고 2P니까 자 여기다가 2배를 해. 그러면 2P. 여기는 200이 400. 여기는 2Q가 아니라 EQ가 아니라 4QD. 그리고 D 이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 그럼 얘하고 얘는 사라지고 400에서 40을 빼면 360이고 마이너스 4 빼기 Q 하면 마이너스 5Q고. 그러니까 Q는 5, 7은 35, 5, 20. 이게 최초의 Q가 70이에요. 그러면 Q를 70이 넣으면 또 어떻게 되니? 72 곱하기 2에서 200 빼기 2 곱하기 7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기를 좀 치는 연습을 하고 일단 실제 시험에서는
시장의 소비자의 수가 2배로 늘었다라는 걸 보는 순간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 나온 형태야. 그러니까 버렸어야 돼. 버렸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일단 함수를 연립해서 P하고 Q를 풀 수 있는 사람만 해설 더 봐. 아니면 한 3분, 4분 뒤로 넘겨. 그러니까 요 함수하고 요 함수를 연립해서 P하고 Q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하나 더 봐. 자, 어떤 식이냐. 소비자의 수가 2배로 되면요. 이게 지금 수요 함수야. 우리가 이런 수요 함수가 있어. 이런 수요 함수가. 자, 여기가 100원이라고 할 때 여기가 10개야. 그런데 소비자의 수가 2배로 늡니다. 그러면 요 100원일 때 10개가 아니라 20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 값이 완만해져. 기울기가 완만해져. 그래서 제가 오늘 32회 그 거미집 모형할 때 기울기 값 찾는 거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어. 요게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소비자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게 기울기 값이잖아.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P로 시작한다. 이게 기울기 값이잖아. 2배로 완만해지면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2배가 되면 마이너스 1Q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한번 하고 소비자의 수가 2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립을 해서 P하고 Q 요걸 여기 가격이죠. 그 차액을 계산하게 되면 24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4만 원. 문제 자체도 낯섭니다. 그래서 연립을 할 수 있는 분만 자, 요거 손 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버려도 된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어렵습니다. 32의 계산이 어려워요. 자, 여기는 순현재 가치니까 수익의 현가 구하고 비용의 현가 구하는데 요 항상 연기는 시작점이니까 현재를 뜻해.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1,100만 원이니까 현재 시점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 1,1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비용 현가야. 그러니까 비용 현가는 이미 계산됐어. 그러면 나머지 1기 말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이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수익의 현가를 비용 현가로 차감하면 순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 단서로 준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이거 안 쓰면 수치가 안 맞거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 거야. 120에다가 연금이잖아. 하나 따박따박 연금. 그래서 120 곱하기 연금 현가 3.5 그리고 플러스 이러면 일시불이죠. 그러니까 1420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정답이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봐. 연금인데 7년짜리 연금을 현재 가치 할 때 쓰는 거야. 7년짜리 연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니? 그러면 요놈 무시하고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육박자 6년짜리 연금이야. 여기는 계산을 하라고 준 수치는 7년 연금을 현가하는 수식을 줬는데 한놈, 두지기, 석섬, 너구리, 오징어, 이거 6년 연금을 6년 연금밖에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이걸 수정해 줘야 돼. 여기다가 120, 1420에서 120 남겨놓으면 1300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7년 연금이야. 그리고 요 놈은 일시불 현가고. 그러니까 120만 원에 7년 연금 현가를 곱하는 건 맞는데 여기가 1420이 아니야. 120 뺀 나머지 1300의 일시불 현가라는 거죠. 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면 버려도 돼. 예? 다시 나올 것 같지 않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풀어야 돼. 24번은 풀어야 돼. 24번은.
우리 시험에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자, 이입사업은 뭐니? 그러면 아이고 사업을 3개를 줬어. 그리고 초기 현금 지출이니까 이게 투자 비용이야. 투자 비용. 자, A만 놓고 내가 분석을 해볼게. A만. 여기 단서에 있는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야. 초기 현금 지출이니까 3,800만 원 주고 투자를 했다는 거야. 3,800만 원 주고 3,800만 원 주고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야. 그리고 말기 얼마에 되팔았어? 6,825만 원에 되팔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사이에 대충 얼마 얻었어? 3,800 주고 사서 6,800이니까 대충 3,025만 원 1년 동안 번 거야. 이게 그냥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법으로 계산한 투자 분석이야. 3,800 주고 부동산 샀네. 그거 1년 만에 6,825만 원에 되팔았네. 그러니까 야 대충 3,025만 원 벌었구만. 이런 게 비할인법이야. 자, 그런데 이걸 할인법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초기 현금 지출은 요거 자체가 비용 현가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 그리고 말기 현금 유입을 항상 요 앞으로 해서 수익이니까 여기다가 수익 현가를 계산해. 어떻게 해요? 할인율이 5%니까 나누기 1.05를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1.05 하면 6,500.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기 1.05 하면 2,800. 네, 적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1.05 하면 4,50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 계산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익의 현가에서 비용의 현가를 빼면 순현가,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누면 수익성 지수.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게. 그래서 정답은 뭐니? 5번이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얘는 적성을 판단해야 돼. 저는 웬만하면 풀었으면 좋겠는데 왜? 시간이 좀 걸리지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A와 C의 순현재 가치가 같다. 틀리죠. 맞았네. 이게 유일하게 맞았네. A와 C의 순현가는 같다. 자, 그 다음에 입지계수 봅시다. 입지계수. 자, 입지계수는 꼭 풀어줘야 돼. 자, 입지계수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항상 지역의 산업구성. 자, A지역의 Y 산업을 한번 봐봐. 자, 이제 요령을,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요령을 알려줄게. 자, A지역에는 3가지 산업이 있어. 이 중에 어떤 게 특화되어 있는 산업입니까? 찾는 거야. 그런데 항상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까요? X산업. A지역의 X산업부터 구해보면 A지역의 산업구성비를 따지죠. 그러면 A지역의 산업구성비는 전체 노동자 수 90분의 30이야. 이게 A지역의 지역의 산업구성비야. 요걸 뭘로 나눠준다고? 전국 평균. 전국 평균은 80 나누기 190이잖아. 80 나누기 190이야. 요거 하면 이게 입지계수야. 그런데 분수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하는 거야. 자, 연구 한번 해봐. 제가 해볼 테니까. 자, 요 0.79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산업 구성비야. 30. 여기 항상 전체지. 30 나누기 90 하면 지역의 산업 구성비. 요걸 다시 전국 평균이랑 나누는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게 요건 나누기고 요건 곱하기가 되면 돼. 그러니까 나누기 80 곱하기 190 하면 0.79 나온다. 이런 게 요령이야. 요령. 그럼 또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자, 이거 해볼게요. 얘는 30 나누기 90. 여기는 나누기야. 이 밑은 곱하기고 나누기 60 곱하기 190.
이렇게 한 방에 계산을 쳐. 그럼 얘가 1.05 나와. 여기 제가 계산해 놨어. 1.05 나온다고. 자, 요거 한번 해볼래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B 지역의 Y 산업이니까 요거. 자, 어떻게 해? 30 나누기 100이야. 30 나누기 100. 나누기 60 곱하기 190. 이러면 얘가 아니죠. 이러면 요거 0.95가 나올 거야. 0.95가. 요건 훈련을 해봐야 돼. 그리고 왜 이러는지 일단 이해는 좀 하고. 자, 어렵습니다. 그럼 버려도 된다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우리가 27번도 있고, 뭐, 우리가 조금 전에 거래사례 비교법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 우리가 풀었잖아. 그런데 뭐 안 풀었어? 요건 풀었지만, 요건 안 풀었잖아. 그렇죠? 전략을, 이제 이렇게 세워, 전략을.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온 애는 손을 대는 게 오히려 불가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령을 어떻게 하니? 평가론의 계산 문제를 꼭 풀어. 왜? 이게 풀만해. 에? 이게. 일단 요거 풀만했잖아. 요거 풀만했죠. 그 다음에 요거야. 직접 하는 법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찾고 환원율로 나누면 이게 공식이야. 이게 직접 하는 법이에요. 근데 환원율 이미 줘버렸잖아요. 10%. 그러니까 뭐만 찾으면 돼? 순영업 소득만 찾으면 돼. 찾아볼까요? 자, 방을 다 꽉 채운다 그러면 7천이야. 7천. 근데 공실이 5% 있어. 그럼 5%를 뺀 나머지가 유효총소득이야. 근데 유효총소득에서 또 40%가 경비로 빠지죠? 그러니까 나머지 60%가 이게 순영업 소득이야. 할만하네. 순영업 소득 하면 39, 900, 000 이렇게 나와. 그러면 0.1로 나누면 10배 주면 되죠? 3억 9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평가론의 계산 문제를 항상 연습해. 그러면 우리 목표가 출제한 계산 문제 중에 3개만 제대로 풀면 돼. 3개만. 평가론에서 항상 2개가 나오니까 평가론의 문제 유형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 또 순서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평가론 계산 문제를 풀어. 응?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바로 직접 풀었던 계산 문제 기억나요? 한번 쭉 봅시다. 문제 풀다가 바로 계산했던 거 있었어? 뭐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거 중력 모형, 뭐 레일리나 호프, 컨버스 이런 문제 하나를 그죠? 문제 풀면 딱 3개 풀잖아. 딱 3개. 보충 8개, 9개 나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냥 찍어서 맞추면 아이고 제가 안 돌렸네. 12번. 요 12번 문제를 우리는 문제 풀다가 풀었잖아요. 그러면 딱 3개 푸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찍으면 한 4개, 5개 맞겠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전략 확인했다. 전략 확인 못했다. 전략 확인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풀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계산 문제를. 자,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정리해 볼게. 자. 평가론에 있는 계산 문제는 풀어. 38번 풀고 40번도 풀어. 그럼 이미 2개 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론 문제 풀면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같은 상업입지 계산 문제 푸는 거야. 그럼 3개가 딱 됐잖아. 그럼 나머지에서 하나만 더 골라서 풀면 되는 거야. 요거 풀만 하잖아. 요거 골라. 요거 어렵잖아. 버려. 요것도 어렵잖아. 버려. 요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잖아. 요건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데 계산에 자신이 없는 사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입지계수 요런 형태는 좀 어렵네. 그런데 요건 연습해. 근데 연습만 하면 풀 수 있잖아. 그럼 4개잖아. 4개. 벌써 4개.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대출의 상환. 요거 시간 되는 사람은 풀어도 상관없지. 왜? 얘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정형화되어 있다고.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잘 봐요. 자, 6억 원을 대출 받았어. 그리고 3회차에 대출 금리
그 다음에 3회차에 원리금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순서가 항상 어떻게 돼요? 1번 원금을 찾고 2번은 항상 이자야. 그리고 3번이 항상 원리금이죠. 그리고 1기는 무조건 풀 수 있게 준다고. 그럼 봐. 6억을 30년에 나누어서 냅니다. 그럼 원금은 이미 결정되어 있네. 2천만 원. 그럼 이자가 얼마냐 계산하려고 봤더니 대출 금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자 못 구하지. 그러면 반드시 1기는 구할 수 있게 준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회차의 원리금을 줬어. 요걸 4,400만 원을.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네. 이자가 1회 이자가 얼마인가요? 2,400만 원이구만. 그러면 이제 6억을 대출받고 첫 해 이자가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 4, 24. 일단 이자는 4%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4%겠네요. 근데 하나를 더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2기도 아니고 3기도 3기의 요 원금과 이자액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3회차에도 원금은 균등이니까 2천만 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돼? 이자만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항상 이자를 구할 때 이 방식을 쓰기로 했죠. 자, 1년도에 2천만 원 원금을 갚았어. 2천만 원 원금을 갚았어. 그러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줄 필요 없잖아. 원금 갚았으니까. 그럼 2천만 원에 4% 이자를 줄 필요 없죠? 금리가 4%니까. 그러면 얼마야? 8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기에는 80만 원이 줄어. 그리고 2기에 또 2천 털어냈잖아. 그러니까 또 80만 원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00에서 80만 원 두 번. 자, 원금 두 번 갚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3기 구하는데 3기를 구할 때 원금을 두 번 갚았어. 그러니까 2천에 4% 80만 원씩 이자를 갖다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두 번. 그러니까 80, 160 빼면 2,2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논리만 좀 이해하시면 요령으로 쉽게 풀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32의 기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논점 설명해주고 요렇게 하니라고 조금 시간이 좀 가고 있죠. 귀로 열심히 들으셔. 지문과 상관없이 논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33회 기출을 해설하겠죠. 그럼 뭐 준비하고? 33회 풀어갖고 와야지.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